상간남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 바람 증거가 법정에서 까발려져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기자의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수다 타임 부부의 세계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 계속 어색해 우리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쌍면에서 일변을 맡고 있는 참변입니다. 네, 투변 빡벤입니다. 일기 요시입니다. 아 정말 저희가 네. 이렇게 텐션이 조금 내려가 있는 거는 오프닝 3번 했을 때 계속 삑사리가 났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정말 제일 약한 게 오프닝과 엔딩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잘 되는데 근데 막 다 얘기하다가 어색해. 이제 종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맞아.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 이제 우리 얘기하면 다음에 만나요.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막 우리끼리 수다 떨다가 이제 맞아. 하자 녹화 이러면서 딱 눌러놓고 어색해.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남편 얘기를 좀 했는데 부부의 그쵸. 세계에서 네. 이제 여다경을 주시러 가요. 네, 상간녀편. 근데 사실 상간녀한테 네. 제일 주고 싶은 벌은 돈도 돈이지만 개망신이죠. 그니까 그렇게 소문을 막 내고 싶잖아. 쟤 그런 나쁜 애다. 야, 쟤 내 남편이랑 놀았느냐? 맞아, 쟤 맞아. 조심해라 이렇게 막 얼굴도 알리고 싶고. 근데 이게 그쵸. 법적으로 뭐가 문제 있을지 않을지 좀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남편이 바람 폈다고 소문을 내고 싶다 음. 해도 되냐? 음. 라고 했을 때 해라. 그 대신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근데 솔직히 뭐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 있으면 되게 망설여지겠지만 만 2, 30년 살았어. 나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2, 30년 만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려면 나 결혼을 한 60에 해야 되는 거 결혼을 아닙니까? 5, 60에 해야 돼. 야, 화려하게 결혼할 거야 너? 제 나이가 5, 60 됐는데 뭐 이제 변호사도 이제 적당히 할 거고. 아, 나? 난 그냥 뒤집어. 난 교회 그 사람들이 다니는 뭐 교회나 아니면 뭐 피켓 맞아. 들고 서 있어. 동창회. 맞아. 근데 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진짜? 어디 뭐 연대 교수 누구랑 뭐 아파트 앞에서 들고 사람 봤어요. 나 그런 거 되게 자기 많아. 남편과 막 상관녀에 대해서. 대기업 이런데 1층에 대단하다. 장모랑 부인이랑 와가지고 그럼요. 식칼 들고 찾아와서 죽여버린다고 그럼요. 난리치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제일 드라마에서 보면 일단 찾아가서 열받으니까 머리채부터 이렇게 잡잖아. 때리고 뺨 때리고 물 붓고 막 이런 거부터 우선 해도 되는지 궁금해. 왜냐면 아 근데 손이 시원하잖아. 다 할 수는 있어요. 처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다 각오하면 돼. 내 그러겠죠. 인생에 뭐 포켓 별 하나 젤인가요? 정도 달아보겠다. 별 한두 개 정도 내가 여기서 화려하게 달고 가겠다라고 하면 하시는데 굳이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쌍방이 되면 쌍방이 되면 쌍방이 되면 서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별 달기 싫으면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혼 소송할 때 베스트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저렇게까지 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지라는 생각을 행여라도 스치듯이 판사가 하게끔 만드는 건 진짜 별로거든요. 맞아요. 이게 물론 판사가 그걸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심에 그런 그 일말에게 스치면 위자료의 액수가 되게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자료에서 다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100%의 피해자 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상간녀 머리채 잡아서 뭐해요. 그래요. 그년 통장에서 몇 푼 더 뜯는 게 낫지. 맞아. 어차피 이걸로 남는 여행 건 가야 돼. 맞아 어. 힐링하러 가야지. 남는 건 통장이야. 그러면은 일단 그걸 안 한다고 치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은 뭘까요? 상간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맞아. 맞아. 궁금하지 얼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아 진짜? 걔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전화번호가 뭔지 그리고 주소가 어딘지. 생년월일 뭐 하여튼 걔가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갖고 있어야. 근데 주소 같은 거 어떻게 알지? 주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송으로 하게 되면 보통 상간녀랑 문자 보낸 걸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상간녀 폰번호는 보통 알고 있어요. 아 그쵸. 상간녀 이름이랑 폰번호만 있으면 주소 찾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통신 3사의 조회가 네, 가능하고요. 통신 3사에다가 제3자가? 소송을 소송을 제기한 시작하면 소송을 시작하면 원고가. 오케이. 소송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알고 주소 불명으로 해가지고 내면 판사가 보정서를 걸 줘요. 이 주소 얘 주소 어떻게 알아내라 라고 우리가 이제 사실조회 같은 걸 하거든요. 통신사에 이 번호랑 이 이름으로 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번호를 가지고 법원의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요. 아 알아낼 수 있네요. 맞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알아내는데 그것보다 소송에 가기 전에 제일 망신살을 뻗치게 하고 싶다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있고 맞아요. 바람핀 상대방도 유부녀다 집 주소를
심부름센터를 시켜서라도 찾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실제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회사도 알고 집도 둘 다 아는 경우였는데 집을 모르는 척 회사로 보냈더니 판사가 보정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게 회사에 가서 우리가 쪽주려는 거를 아는 판사들은 그거 계속 보정 내려. 집 주소 어떻게든 알아내라고. 네, 알아내서 근데 집으로 또 주면 보내라. 안 돼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근데 안 돼요. 이제 판사들은 조금 예민한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집 주소랑 직장 주소를 안다. 그럼 소장을 내지 말고 내용 증명. 그렇지. 회사로 법무법인 띠띠띠 찍혀있는 그 서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에 대하여 살짝 어필할 수 있는 문구가 살짝 들어가게 해서 직장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 바로 갈 수 아니 있으니까. 회사에서 법무법인에서 날라온 걸 개인 명의로 맞아. 받았어요. 내용 증명을. 무슨 일 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아니까 음. 뭐지? 라는 얘기가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통 사내불륜이 많다 치면 다 알고 있을 거야. 음. 다 알고 있고 제가 로펌에서 뭐 받았네? 아 어, 진짜? 각 나오는 거죠 약간. 그리고 일단은 그거의 또 다른 포인트는 상간녀 입장이나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 내가 바람피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내 직장에서 나를 조질 수도 있겠구나 그쵸. 라는 위협감. 네. 그래서 바로 합의하러 무릎 꿇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바로 무릎 꿇어. 그러니까 정말 경고장이구나. 네, 경고장이죠. 근데 대신 이때 포인트는 내가 네 집 주소는 아는데 직장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고 내가 너의 직장밖에 모르고 그리고 내가 굳이 보내는 이유는 내가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너랑 적당히 합의하고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니까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다라는 걸 꼭 어필해야 돼. 맞아요. 왜냐면 나쁜 년이 되면 안 되니까 나쁜 년. 그 내용 자체에 굉장히 뭐 협박성 내용이 들어. 근데 애초에 법무법인을 쓰면은 그런 내용을 알아서 쓰지 해줍니다. 않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보낸다면은 너무 비방성은 자제해서. 변호사 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그쵸. 자기가 좋은 것 써가지고 같아요.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자기가 쓰면 법무법인이라고 그렇게 마크가 안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서류 봉투에. 덜 압박감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 직장에 보낸 이유가 그치. 뭐야? 만약에 직장이 없는 상간녀면요? 직장에 없는 상간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남편이나 아이가 있거나 남편이 있는 결혼한 유부. 그럼 집으로 보내고. 집으로 보내는 게 정말 베스트죠. 직장이 있어도 그건 집으로 보내야 돼. 맞아요. 직장이 있어도 집으로. 유부녀면. 집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요. 소장을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송달되니까 남편 모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얘가 계속 보낼 수 있거든. 내용 증명을. 맞아. 그래서 집 주소를 아는 유부라면 내용 증명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여자경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부모님 집으로 보내야죠 당연히. 등짝 스매싱. 등짝 스매싱, 머리채랑 등짝은 부모님이 하실 거야.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어. 그렇네요. 그렇게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무지개 혼자 산다. 굳이 뭐 내용 증명까지 가지 말고 바로. 그냥 바로. 굳이 뭐 망신 그래. 주기도 쉽지 않다. 그렇구나. 이거 말고 우리가 전에 남편이랑 예. 소송하는 거에서 그 사람 자체가 증인이자 증거인 상간녀잖아요. 그렇죠. 불러낼 수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되게 많이 해요. 나와라. 신청을 실제로 해요? 해요. 신청을 실제로 많이 하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미 증거에서 바람핀다고 다 나왔거든. 근데 빼박이니까 왜 안 받아들여? 빼박이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너 망신 그냥 주려고 굳이? 부르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의도 읽혔어. 너무 그 판사들이 뭐 한동안 보는 게 아니니까. 아니 이런 소송을 한두 개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증거를 낼 때 남편이 발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배우자가 바람핀 걸 발뺌할 수 있는 증거만 싹 적어가지고 일단 소장을 날. 부르고 싶으면 증인으로 부르고 싶으면. 그러면 남편이 나 바람 안 폈다고 우기면서 뭘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간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이날 여행 갔다 그랬는데 얘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불러서 얘기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라고 하면 불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증인은 사실 자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다만 나오라고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가슴이 쫄리게요. 그리고 그게 뭐 몇 번 이게 반드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감치나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고 일부 뭐 실제로 그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이럴 때는 상간녀랑 그 상간남이랑 상간녀랑 내 배우자랑 짜고 우리 바람 안 폈다고 입 맞춰서 이제 증언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증으로 밝혀질 경우에 그때 이제 나머지 증거를 내는 거지. 그럼 이제 더 가중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 처음부터 소장 보낼 때 모든 증거 다 첨부 안 할 때도 안 해야 많아요. 네, 안 얘 해야 반응 돼요. 떠보려고. 단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 상간녀 소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래 소송에서. 지금 핵심적인 건 쥐고 있다가
막판에 그렇구나. 터뜨리는 게 초장에 얘가 바람 피는 걸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그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걔들도 그림 그릴 거라고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림을 그릴 거고 그냥 판사님이 처음에 다 읽고 나면 판결할 쯤 되면 그 임팩트가 점점 사라져가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 쓰기 직전에 더 심학을 확 던지는 게 판사님도 더 확 와닿고 쓸 얘네 때.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면은 게임 끝 약간. 이게 진짜 게임 같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민다고 그러니까. 얘를 법정에서 망신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온갖 문자를 처음에 내기보다는 일부 문자를 내고 그리고 이혼은 굳이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중간에 합의를 보고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 합의를 하려면 우위를 점해야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하는 요구 조건 그 바람핀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 바람 증거가 법정에서 까발려져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이때까지 관계를 생각해서 이만큼만 냈는데 너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어주면 이거 당해봐 이 자식아 라는 얘기를 준비 서면에 법정 용어로 예쁘게 써서 내면 알아먹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날 가서도 우린 조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서류 그냥 더 내고 끝까지 싸우겠다. 우린 판결로서 니네가 바람 폈다는 걸 꼭 남기고 싶다. 이거 대신 이거까지 하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손에 그 소송을 걸어서 이겨서 받아내던가 손배를 아니면 그냥 이런 스탠스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합의금을 받아내던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내가 재산분 총 우리 주 재산이 10억이고 반반 나눠 가져야 돼요. 판결을 넣으면 그래봐야 바람 펴도 배우자의 위자료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겨우 그 재산에 상관없이요. 보통 위자료는 그냥 3천에서 5천 정도 사이로 끝나요 보통. 그러면은 내가 원래대로면 5억 3천에서 5억 5천을 받을 건데 조정날 가서 7억 줘. 7억 주면 내가 안 까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니면은 나 5억 5천 받고 5억 3천 상관없어. 다 깔 거야. 7억 줄래? 아니면 여기서 말지. 이거 가는 거죠. 딜을. 맡기세요 이분들한테. 여기 변호사입니다 둘 다. 어차피 사람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든 그렇구나. 것은 네. 나눌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건 되게 고액 자산가에 속하는 편이에요 나름. 진짜 그렇구나. 나눌 거 없는 분들도 많고 네. 양육비 안 줘서 양육비 저 이행 청구 당하는데도 진짜 막 많이 해요 그거. 근데 남자들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안 주는 거야. 본인은 벤츠도 끌고 뭐도 끌고 다니면서 그냥 안 줘. 그래서 네. 벤츠에 압류 걸고 막 가압류 걸고. 맞아요. 그렇구나. 월급 가압류 되고 통장 가압류 되고 뭐. 베드 파더스 올라가고 막. 근데 약간 이게 아직 그래도 재산이 남자 쪽이 더 많은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그게 네네.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남자 쪽에 자산이 있는 경우가 근데 흔하죠. 그럼 만약에 상간남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만약 재산이 거의 없는 그냥 손배 위자료 받아내고 끝내야겠네. 재산이 진짜 없는 경우에는. 손배도 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손배를 했는데 5천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어. 근데 걔가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강제성이 있죠. 있지 않나요? 있어요. 네. 있고 뭐 10년 동안 들들 뻗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막 1년 안에 못 갚으면 이자 막 12% 막 이렇게 붙지 그죠. 않나? 이자 붙어도 계속 안 되는 거. 당연히 붙는데 그래서 직장 다니는 상간남이 좋아요. 손해배상으로 뭐 월급 차압해버리고 이러면은 회사 맞아요. 소문 다 나고 격리 인사과에서 다 알잖아요. 그런 애들이 좋아요. 그 계좌이체 이런 거 안 되면 되게 답답해요. 그런 거 다 막을 수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돈으로 일단 배상을 받아서 위로금 이런 걸 받았다고 해도 부부의 세계에서 보면은 어쨌든 김희애가 양육권도 받고 했지만 둘이 너무 잘 살고 성공해서 나타났잖아요. 결혼까지 했고 너무 약간 속상해질 것 같아. 이건 솔직히 내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결혼 각자 둘이 하는 인생 거? 살아야죠 사실. 그쵸. 그거는 진짜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애가 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어. 뭐가 또 던질 게 있나? 내가 애가 있어. 근데 내 남편이 누구랑 바람이 났어. 근데 내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럼 남편은 내가 애를 키우겠다고 엄마니까 당연히 애를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애를 들고 양육권을 하면서 뭔가 딜을 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내가 난 애 맞아요. 네가 애 키워. 상간녀랑 애 키우라고. 근데 애가 그거를 애는 모르게 애한테 해야지. 미리 뭐라고? 애한테는 엄마가 이만저만 해서 아빠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너 엄마 진짜 키우고 싶은데 그 아줌마랑 더 안 헤어질 것 같고 맞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맞아. 거다. 애들은 상처받을 수 있어.
엄마는 너를 키우고 싶은 거 맞아. 착하다. 그 대신 이거 말하지 마. 근데 엄마랑 사이가 좋아야겠지. 애랑. 맞아요. 그거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이걸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괜찮다. 그러면 상간녀 100% 넘겨. 상간녀가 내 남편이랑 살 때는 내 자식을 기르면서 살 생각은 꿈에도 안 하거든. 보통 남편도 그년이랑 둘이 새살림 차릴 생각을 하지 애를 데리고 같이 차릴 생각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애 안 키울 거라고 확 그냥 질러버리면 그 순간 확 나. 그래서 이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가끔 근데 어머니들이 절대 이렇게 못하세요. 맞아요. 못하지. 마음이- 애 양육권인데. 차마 말이라도 그렇게 맞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베스트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맞아요. 애들이 한 17, 18 돼가지고 알 만큼 다 알고 같이 이걸 하는 팀이 아니면 애가 한 상처받을 것 같아. 애가 대여섯 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못 기르겠다고 하면 애가 이걸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 진짜 애 아빠가 얘를 데려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상황 보고 잘 적절히 쓰지 않으면 그래 각자 헤어진 다음에 맞아요. 살든가 말든가 이게 신경 꺼야 돼. 평소에 어쨌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성향을 한번 보긴 해야 되는 게 남자들 중에서는 애 못 보면 환장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오히려 역으로 안 보여준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안 보여준다고 협박해도 안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하긴 면접 어쨌든 교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신고는 근데 있는데. 그 뭐지 면접 교섭권 협상할 때 남자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보고 싶고 뭐 2주에 한 번도 보고 싶고 한데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의 그 악랄한 행위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한 달, 2달에 한 번씩밖에 못 보게끔 하면은 그 남자 정도. 돌더라고 약간. 아, 진짜? 네. 그래서 많은 그 이혼 소송은 진짜 엄청 이렇게 딱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단하거든요. 되게 잘 해야 돼요. 성향이나 뭐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사실. 판사 빨도 좀 커요. 어떤 사건? 맞아요. 하긴 판사 엄청 사람이니까. 타는 사건이에요. 네, 판사가 진짜 아 그래요? 네 진짜 많이 타요. 그래서 이혼 사건을 여자들이 많이 남자를 대리할 때도 바람핀 남자를 대리할 때도 여성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남자 변호사가 와서 이 남자가 바람을 폈지만 그건 또 맞아. 아니고 이러면은 또 여자 판사님들 가서 사건 뭐라는 거야 저것들 약간 이러는데 아, 여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면 음. 조금 완화되는 게 있어서 바람핀 남자가 이혼할 때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 변호사를 찾고 여자도 이제 말하기가 편하니까 여자 변호사를 찾아서 맞아. 여성 변호사들이 이혼 사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혼 사건을 별로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혼 사건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상담해 주실 때 음. 어떻게 들어요? 왜냐면 이게 끊임없이 들으면은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감정이입이 그래서 돼요? 되게 소모된 적이 많아서. 아 진짜 이입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왜 그쵸 공감을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좋아. 맞아. 네, 내 공감하고 아는 변호사는 있어. 너무 공감되는 상태에서 그 아줌마가 그때는 그 간통죄가 있을 때야. 그리고 이 아줌마 심부름센터를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정액 묻은 시트를 빼온 거야. 그래서 그걸 사무실에 갖고 왔길래 그걸 들고 경찰서까지 뛰었대. 변호사가 울면서 나한테 그 아니야. 조지라고 개자식 그러면서 뛰어갔대. 우와. 근데 그럴만해 진짜. 근데 좀 믿음직스럽다. 들으면 진짜 깝깝한 사람들 많아요. 나는 한 번은 여자가 애가 셋인데 남편이 완전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마누라가 너무 아이고. 부인이 너무 막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와서 이혼을 해야 돼. 그 상황인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상담하는 것 같고 정말 그날부로 짐 싸서 부모님 댁으로 가라고 하고 계속 통화하고 계속 문자하고 와, 되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소모가 되는데 약간 그런 사건 하고 나면 개운한 맛도 있어. 개운하죠. 판결 딱 나고 나면 이게 승소 패소가 없고 정말 이혼한다고 결론이 탁 나버리고 물론 뭐 금액에 있어서 희비가 좀 갈릴 수 있는데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데서 온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만 또 이혼 소송할 때 깝깝한 건 내가 유책 배우자, 즉 내가 이 결혼을 망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면 보다 계속 가가지고 상대방 변호사는 계속 욕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우리 의뢰인한테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아니 끝까지 잘못했다고는 안 하지. 그래도 재산 분할은 상관없는 문제다. 재산 분할은 내가 벌었다.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진짜 막 좀 약간 이렇죠. 근데 뭐 근데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맞아. 거니까. 다만 이제 단판 지을 때는 세게 나가야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편, 2편에 거쳐서
상간녀 이야기랑 바람핀 남편 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요거를 잘 법률적으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고 네, 실무적으로는 사실 네. 저희가 말한 것 중에는 불법적인 것도 있고 맞아요. 변호사가 100% 추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음.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맞아. 이제 그런 걸 얘기해 드릴 상황에 거니까. 따라 또 되게 다 다르니까 보니까. 맞아요. 어떤 맞아 너무 그 부부 관계라는 게 그들만의 그게 있어서 세월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상담을 딱 변- 받아보시는 게 나아요. 변호사한테 묻지 않고 우리가 말했다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안 돼, 안 돼. 큰일 안 돼.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일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알려줍니다. 근데 늘 하는 말이 혼자 생각해서 하지 말고 시키는 걸 하세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 저기 엉망으로 된 상황에서 투입되어봤자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는 게 포인트. 망해서 오지 전문가한테 말고 가는 게. 망하게 해서 오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변호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시켜 받겠어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잘 안다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엔 다시 동화로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부의 이혼 얘기 잔뜩 하고 순수한 동화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동심의 세계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 안녕.